이번 사연은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아이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희 아이는 아기 때부터 낯가림도 심했고 조심성이 많았어요. 네. 키즈 카페나 놀이터를 가도 장난감을 덥석 잡거나 놀이기구로 달려가지 않고 한참 지켜본 후에야 가지고 놀았고요. 누가 집에 놀러 와도 아주 여러 번 와야 그제서야 말을 섞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해요. 어디 체험하는 데를 가도 다른 애들은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는데 저희 애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야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곧 초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네. 네. 우리 아이 책 연구소 독자분들 중에도 소극적인 자녀를 두신 걱정이 네. 되게 많았어요. 네.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부끄러움이 많고 소극적이다, 수줍음이 많다 이러면 되게 걱정은 되시는데요. 사실은 이 걱정한다는 시각 자체가 이걸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절반은 이래요. 맞아요. 세상 사람의 맞아요. 절반은 이렇고 또 좀 절반은 되게 활달하고 적극적이겠죠. 이런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가면서 사람 사는 건데 어쨌든 뭐 앞으로의 세상은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느낌의 사람이 좀 더 이제 성공할 거다. 이런 말에서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세계에 성공하신 이제 이렇게 세계적 지도자의 한 55%가 굉장히 이런 스타일이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소심하고 수줍음 많고 소극적이고. 근데 보면은요, 지금 사연에서도 나오지만 이 아이가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요. 네, 되게 네. 조심해요. 그러니까 딱 어떤 방에 어떤 뭐 이렇게 공간에 가면은 이렇게 둘러보고 저건 뭐지 이렇게 보고 저거는 괜찮구나 안심해도 되는구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길 뿐이지 그 아이가 보면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요 시간을 줄여간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 모습을 없앤다는 실제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갖고 태어난 기질이고요.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특성들이 지금 바뀌었나를 한번 보세요. 물론 바뀌었다고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요. 예를 들면 저도 이런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온 데서 엄마 말 따라하는 거 보면 되게 적극적이고 활달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기질은 안 변했어요. 다만 이런 분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거야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죠.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걸 다른 익숙해지는 친구들보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잘 연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난 문제가 있어. 난 이상해. 이런 인식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은 부끄럼쟁이 친구들이에요. 이제 딱 보면 이제 바닷속 생물들이 주인공이고요. 우무문어라는 이름이 나와서 저게 이 책 처음 봤어요. 우무문어가 뭐야? 그럼 이제 아이랑 같이 검색해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소개를 해요. 네. 어쩌면은 나는요, 새 친구가 와도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어요. 열심히 찾아봐야지 겨우 알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했는데, 보시면은, 자, 우리 우무문어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네. 한참을 아이랑 찾아보시면 돼요.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릴래요. 네, 근데, 요것만 가르쳐 드릴까요? 이 아이 보세요. 책상 밑에 숨어 있어요. 실제로 상담실에 와도요, 애들이 막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잖아요. 막 책상 밑으로 막 들어가요. 안 나오는 애들 꽤 있어요. 왜냐면 뭔가에 몸을 가려야지 안심이 되니까. 그 애를 억지로 끌어내면 아이는 불안이 올라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어도 돼. 야, 너 되게 좋은 자리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안함을 주면은요, 거기서 안심하고 나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내기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좀 편안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야. 근데 그동안 나 좀 안심시켜주면 내가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어. 이런 설명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좀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그럼요. 이야기를 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아니고요. 사람이 갖고 태어난 특징이고요. 이거를 잘 발달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너는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얼마 정도 그러니까 조금 탐색 시간을 줄일 때 이제 하는 기법은요. 몇 분 정도면 충분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 3분? 5분? 10분? 너무 짧은데요? 아니에요. 애들이 그 중에서 골라요. 그 중에서 골라서
아이들이 뭐 3분, 5분, 짧아야 막 협상해요. 아. 애들이 어떤 20분이에요. 너무 길어 못해. 나 지루해서 내가 못 기다려.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은 한 10분 정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있다가 선생님 시간 알려줄게 하면은요. 이상하게 그 전에 먼저 나와요. 왜냐면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탐색했어요. 이 사람 힘든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구나를 탐색이 끝난 거예요. 제가 해주는 그런 말 쪽에서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슬금슬금 나와서 저건 뭐예요? 막 이렇게 관심 가지면 바로 화제를 전환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어머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야 너 10분 있는데도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쪽박 깨는 거예요. 우리 모른 척 해주는. 모른 척하고 화제 전환하셔야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아이가 너 되게 빨리 나왔어. 나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줘도 나는 금세 안심할 수 있어. 이런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도 되게 재밌는데 일단 표지가 좀 까맣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거에 비해서는 관심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훨씬 더 관심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요.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올려가지고 글자 만들었잖아요. 원래 소심한 아이들 잘하는 게 머리카락이 뱅뱅 돌리기잖아요. 그런 느낌을 작가가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보자마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특히 이 책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서요. 네. 아니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소심함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좀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 책에서는 극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확실하게 딱 말해주니까 되게 좀 편안해지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좀 특히 좋았던 장면이 있는데 이 소심한 친구가 다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말하는 게 소심함은 나를 뒷걸음치게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진짜 새롭더라고요. 이런 말이. 와. 이렇게 약간 설명해주는 글은 부모님들이 보면 좀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요. 애들은 오히려 딱 내 마음을 치료해주는 한 문장을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처럼 소심함은 질병이 아니야. 이게 탁 와닿으면은 맞아. 이건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음에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뒷장면에 또 보면은 막 그걸 버리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소심함을 내버려 두었어요. 더는 쫓아내지도 숨기지도 않기로 했어요.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괜찮잖아. 뭐 그게 문제도 아닌데. 약간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한테 딱 한 문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심함 극복 대상 아니에요. 인정해 주기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거기서부터 더 발달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재밌는 책이 있는데 여기 빨간 풍선이라고 이 책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이 친구는 뭘로 숨을까요? 얼굴을 항상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빨간 풍선으로. 근데 풍선이 엄청 커요. 그렇죠.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뭐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이제 좀 넘겨보고 우와. 누가 볼 수 없게 이렇게 하고 심지어 교실에 있을 때도. 그리고 좀 웃긴 게 딱 자리도 맨 끝에 구석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닷가에 놀러 가도 막 친구들 신나서 사진 찍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뭔가를 막 가리고 있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벗으라고. 그거 사실은 되게 전 잔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폭력이 내가 그게 있어야지 내가 안심이 되는데 이걸 뺏어가니까 완전히 지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우리 참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강제로 옷을 벗기는 느낌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고 힘들어지니까 이때 뭘 하셔야 돼요? 제대로 가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제대로 가리라는 말에 오히려 내가 이걸 가려도 괜찮은구나의 안심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그 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들면은 세상이 좀 더 안전하게 여겨져요. 그러면서 가린 채 있게 이제 곁눈질하면서 또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가린 걸 인정받기 시작하면 굳이 내가 가릴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뒷이야기에는 보면은 날려보내죠. 그랬더니 네. 더 어마무시한 용감할 줄 알았던 어떤 존재가 맞아, 더 숨어 있.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도 되게 안심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빨간 풍선을 들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마스크 하잖아요. 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게 부끄러움 많고 맞아요. 쑥스러운 아이들은요, 오히려 되게 안전장치가 되기도 해요. 저런 것도 도움돼요. 왜 있잖아요. 이렇게 안경 마스크 있잖아요. 안경처럼 생긴 마스크. 그런 거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나를 가림 효과가 나서 파티용 이런 거 멋진 거 하나 딱 구입해서 해주면요, 되게 씩씩해지는 아이들 많아요. 이제 약간 그런 걸로. 무도회 가는 것처럼. 그렇죠. 가면 무도회처럼. 네. 그래서 그거 중간 장치, 우리 아이의 소심함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 장치가 꼭 필요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그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 이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어른인데도 여전히 소심한 분이 있다고. 네. 자, 두근두근이죠. 네. 자, 선생님 이제. 아니 이 두근두근이 이 빵집을 하는 내용인데 네. 주인공 이름이 브레드예요. 브레드, 네. 주인공 그게 브레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이 소심함의 주인공이 어른이라는 거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어른도 이렇구나를 알게 되면 되게 또 안심되거든요. 그치, 편안하잖아요.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를 또래에서 느끼다가 어머, 어른도 그래? 엄마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네. 어떤 장면이 좋으셨나요? 네, 저는 네. 이렇게 브래드 씨가 막 숨어 있다가 그래도 네, 친구들이 오면은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동물씩 만나는 네, 네, 과정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주고 여기에는 뭘 주고. 네, 네. 근데 그 빵을 만들면서 좀 행복해하는 그렇죠. 그 혼자만의 안정감을 예. 누리는 게 되게 좋다. 내향적이고 소심한 아이들은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활달하신 분들은 사람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생기지만, 소심하시거나 좀 내향적이신 분들은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럼 집으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 충전을 해야지 다시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애들은 뭐 원래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어서 이런 아이들은요,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막 들이밀어가지고 막 좀 신나게 놀아?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아이가 좀 내향적이고 좀 소극적이구나 싶으시면 우리 아이가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한 명씩 초대해서 한 사람씩 천천히 친해가게. 그래서 영역 확장, 이렇게 사회성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내가 있으면 또 한 명을 친해요. 그럼 이 아이랑 한 달, 2달 좀 친하면은 얘랑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면 얘들이랑 또 같이 놀 수 있는 또 한 명을 초대해요. 또 처음엔 낯설지만 또 천천히 친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이 되어 가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올해 한 해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해 지나고 그 다음에 한 살 많아져 가면서 어느새 이제 고학년 정도가 되면 옛날에 이제 되게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애 맞아?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달라져 있어요. 여전히 기질은 안 변하지만 그런 사회적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죠. 네, 네. 네, 여기서 주인공 브래드 씨도 처음에 이제 소심하고 부끄럼쟁이라고 네, 소개를 네. 하는데 마지막에 완전 인기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한 모든 사람씩. 동물이, 네. 네.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양육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심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구나.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